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의 온도. 50대 에세이스트 성준의 오디오 에세이. 제1장 아침을 깨우던 달달 볶이는 소리.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가 잠든 집을 깨웁니다. 딸각딸각. 낡은 찬장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나무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제 할 일을 하던 그 소리. 1980년대 우리 집 부엌은 언제나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쌓인 마른 미역을 꺼냅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양은 대야에 물을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콸콸콸.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낡은 배관이 울부짖듯 삐익 소리를 내던 그 시절. 마른 미역 한 줌이 물속으로 떨어지면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쭈글쭈글 오그라든 검은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물을 머금으며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생명체처럼. 스르륵 스르륵. 귀를 바짝 대고 들으면 정말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이 물을 빨아들이며 숨을 쉬는 소리가. 10살배기 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부엌을 훔쳐보면 엄마는 이미 도마 위에서 칼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똑.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는 소리. 그 리듬이 참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 엄마만의 박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자식이 무사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 그리고 시작됩니다. 참기름 2스푼이 달궈진 냄비에 떨어집니다. 지익. 투명했던 기름이 열을 받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썰어둔 소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지글지글지글. 붉은 살코기가 기름과 만나 갈색으로 변해가는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법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역이 투입됩니다. 물기를 머금은 미역 덩어리가 뜨거운 냄비 바닥에 닿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엄마는 긴 나무 주걱으로 미역과 고기를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달달달달.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 참기름에 볶아지는 미역과 소고기가 내는 그 소리는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아, 그 냄새라니. 고소함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참기름의 고소함, 소고기의 누린내 같으면서도 구수한 향, 그리고 미역 특유의 바다 냄새가 뒤섞여 만들어낸 그 무언가. 그것은 주방 문틈을 비집고 나와 좁은 복도를 따라 제 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고소한 안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담요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고 목구멍을 자극하고 뱃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졌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일어났니?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방문을 열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는 것을, 냄새에 이끌려 곧 나올 것이라는 것을. 식탁에 앉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 표면에 기름 알갱이들이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그 기름 방울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국 속에는 부드럽게 익은 미역 가닥들이 유영하듯 떠다녔습니다. 호호 불어서 먹어. 뜨거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뜨겁습니다. 혀끝이 얼얼합니다. 하지만 삼킵니다. 목구멍을 타고 뜨거운 국물이 내려가면 온몸에 열기가 퍼집니다. 미역 한 가닥을 건져 먹습니다. 미끄러운 식감. 씹으면 미역 특유의 쫄깃함과 동시에 스르륵 끊어지는 부드러움. 그 안에 참기름과 소고기 육즙이 배어 있습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 엄마가 묻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입이 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으니까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미역국에 말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풀어진 밥알들. 한 입 가득 넣고 씹으면 밥과 미역과 국물이 입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꿀꺽 삼키고 나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아침 공복의 허전함이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내가 20살이 되는 날이네. 20살. 그때는 몰랐습니다. 20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그저 어른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을 뿐입니다. 엄마는 제 앞에 앉아 빈 그릇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너 낳던 날도 이맘때였어. 그때도 날씨가 이렇게 쌀쌀했지. 엄마의 목소리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역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입가를 닫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세상을 향해.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고 참기름에 정성스레 볶아 끓인 그 시간의 무게를 모른 채로. 지금은 압니다. 그 아침에 달달 볶이던 소리가 단순한 요리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살아남아줘서 고맙다는 엄마의 기도 소리였다는 것을. 또 한 해를 무사히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엄마의 주문 소리였다는 것을. 그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 지금에서야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소리에 달달달달 지글지글 똑똑똑.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다시 10살이 됩니다. 20살이 됩니다. 30살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어떤 소리는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들린다는 것을. 제2장 미역국이라는 이름의 만병통치약. 초등학교 4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던 그 해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몸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손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 아니, 제 이마가 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엄마의 손바닥이 얼음처럼 느껴질 정도로. 39도가 넘었어. 당장 병원 가야겠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이 싫었습니다. 주사가 무서웠습니다. 그저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은 찜통 같은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는데 엄마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옷 갈아입어야지. 땀에 젖었잖아. 싫어요. 땀 식으면 더 아파. 어서.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 저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내복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제 등을 훔치고 팔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소리들. 찬장 여는 소리, 물 받는 소리, 칼질 소리, 냄비 놓는 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역국. 싫은데.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끓이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미역국은 생일 음식이 아니라 치료제였다는 것을. 아이가 아플 때, 기운이 없을 때, 입맛이 없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었다는 것을. 3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과 미역국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그릇이 작았습니다. 아이 먹기 좋게 부담 없게 담은 양. 일어나서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낫기 위해서 먹는 거지. 엄마는 제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고 억지로 앉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입 벌려. 엄마가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떠서 제 입 앞에 가져왔습니다. 김이 훅군 올라왔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싫어요. 못 먹어요. 한 숟가락만. 응?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단호함이 사라지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40도 가까운 열로 떨고 있는 아이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미역국 한 그릇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뜨거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을 지나 위장까지. 그 경로를 따라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더.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후후 불어서 너무 뜨겁지 않게 미역 한 가닥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씹을 힘도 없었지만 씹었습니다. 미끄럽고 부드러운 식감.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육수의 깊은 맛.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맛이 아플 때는 달랐습니다. 더 진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지? 엄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벌렸습니다. 한 숟가락 더 달라는 신호. 엄마는 계속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어느새 반 그릇을 넘어섰습니다. 밥도 조금씩 말아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풀어진 밥알들을 씹으면 입안에서 죽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체하면 안 되지.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가 먹고 있으니까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는 제가 숟가락을 들고 스스로 먹었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말끔히 마셨습니다. 그릇 바닥에 붙어있던 밥알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물 마실래? 엄마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 미역국의 뜨거움 다음에 오는 이 미지근함이 참 좋았습니다. 목을 축이고 나니 온몸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땀나네. 그래, 땀 흘려야 열이 떨어져. 엄마는 제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아까보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조금 더 자. 푹 자고 일어나면 훨씬 나을 거야. 엄마는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시원한 감촉. 그리고 이불을 턱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자. 그 손길을 느끼며 저는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깊은 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열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옆을 보니 엄마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방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켰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엄마가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그저 정성스레 끓인 국 한 그릇. 하지만 그 안에는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살. 타지의 작은 원룸. 그해 제 생일은 평일이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낼 수도 없었고 고향에 내려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 후 빈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면 불을 켜주는 사람도 왔어? 하고 반겨주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비좁은 공간과 허름한 가구들. 이게 제 집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시든 파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찬장 구석에 놓인 인스턴트 미역국이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먼지 쌓인 봉지.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봉지 안에 미역국이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끓기를 기다리며 봉지를 뜯었습니다. 건더기 봉지와 분말 스프 봉지. 끓는 물에 넣으니 순식간에 미역국이 되었습니다. 5분. 단 5분 만에 완성된 미역국.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분명 미역국 냄새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인공적인 느낌. 화학 조미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분명 맛있었습니다. 짭짤하고 감칠맛도 있고 미역도 들어있었습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의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떠있는 미역 가닥들. 인공적으로 균일한 크기. 공장에서 잘려나온 미역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을 불렸다는 것을,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썰었다는 것을, 참기름에 볶고 육수를 내고 간을 맞추고 1시간 넘게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미역국의 맛을 만들었던 겁니다. 5분짜리 인스턴트와 1시간짜리 정성의 차이. 그것은 단순히 맛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농도 차이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생일이잖아. 아, 맞다. 엄마가 깜빡했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응? 미역국 먹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끓여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소고기 듬뿍 넣어서.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식어가는 인스턴트 미역국. 저는 그것을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엄마의 손맛은 아니었지만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준 유일한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 맛을 찾아 헤매고 흉내 내보려 하지만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맛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시간이니까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시간. 그 시간이 국물에 녹아들어 우리는 그것을 엄마의 손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미역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약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슨 병이든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겁니다. 지금도 몸이 아플 때면 저는 인스턴트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먹으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엄마가 더 이상 미역국을 끓여주실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가 오기 전에 저는 그 맛을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제3장 독립 후 타지에서 혼자 끓여본 미역국, 그리고 깨달은 엄마의 노동. 35살 봄이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단기 파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야 하는 시간. 아내와 어린 딸을 서울에 두고 저는 낯선 도시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던 첫날 밤 텅 빈 냉장고를 마주했습니다. 내일부터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끼니를 제가 챙겨야 한다는 것을. 출근 전 아침밥도 퇴근 후 저녁밥도 모두 제 몫이라는 것을. 첫 주말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녔습니다.
무얼 사야 할까요? 쌀, 라면, 계란, 우유. 기본적인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코너를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미역. 건조 미역이 비닐봉지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국산, 완도산, 자연산 같은 라벨들. 가격표를 보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엄마는 어떤 미역을 사셨을까요? 고민하다가 중간 가격대의 미역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육 코너로 향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위 드릴까요? 정육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역국 끓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면 양지나 사태가 좋죠. 국거리용으로 드릴까요? 네. 직원은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참기름도 샀습니다. 국간장도 샀습니다. 다진 마늘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재료는 다 샀으니까.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날 저녁 드디어 도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 수십 개의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클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미역 30질 찬물에 10분간 불린다. 알겠습니다. 미역 봉지를 뜯었습니다. 30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저울이 없었습니다. 대충 한 줌 집어서 볼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핏물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물에 담갔습니다. 얼마나 담가야 하는 걸까요? 레시피에는 적당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적당히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나 미역을 확인했습니다. 불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작은 한 줌이었던 미역이 볼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일부를 덜어냈습니다. 물기를 짜고 도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칼로 썰어야 합니다. 엄마처럼 똑똑똑똑 그 리듬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미역을 눌렀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칼에 미역이 달라붙었습니다. 제대로 잘리지 않았습니다. 뭉쳐있는 미역을 억지로 썰다 보니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건 너무 길고 어떤 건 너무 짧았습니다. 에이, 됐다. 대충 썰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소고기. 고기를 건져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것도 썰어야 합니다. 한 입 크기로. 칼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썰었습니다. 이건 미역보다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크기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중불로 달군 후. 중불이 어느 정도일까요? 불 조절 손잡이를 중간쯤으로 돌렸습니다. 기름이 데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재료를 넣어야 할까요? 기름에서 김이 살짝 나기 시작했을 때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좋은 신호 같았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뒤적였습니다. 고기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미역을 넣는다. 반쯤이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역을 넣었습니다. 치익. 미역에서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끓일 때 나던 그 소리. 반가웠습니다.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달달달. 그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가 내던 그 경쾌한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불규칙한 소리. 미역이 냄비 바닥에 눌어붙었습니다. 급하게 긁어냈습니다. 물을 붓고 끓인다.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어야 할까요? 레시피에는 6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계량컵이 없었습니다. 대충 냄비에 반쯤 채웠습니다. 불을 세게 키웠습니다.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썰고 볶는 데만 40분. 엄마는 이 모든 걸 언제나 1시간 안에 끝내셨는데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국물이 넘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불을 줄였습니다. 국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는다. 국간장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었습니다. 저어주었습니다. 간을 봐야 합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물을 더 부었습니다. 다시 끓였습니다. 다시 간을 봤습니다. 이번엔 싱거웠습니다. 국간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또 간을 봤습니다.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약불로 줄여 20분간 끓인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마, 칼, 볼, 접시. 벌써 싱크대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거지거리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서 식탁에 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분명 맛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미역국. 하지만 엄마의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국물이 텁텁했습니다. 깊은 맛이 없었습니다. 미역은 어떤 건 질기고 어떤 건 너무 무르익었습니다. 소고기는 퍽퍽했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레시피를 따랐는데 왜 이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레시피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량컵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타이머를 맞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저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맡으며 끓이셨다는 것을, 미역을 불릴 때 손으로 만져보며 적당한 정도를 아셨습니다. 칼질을 할 때 한 번도 도마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볶을 때 소리만 들어도 언제 물을 부어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경험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끓이며 몸에 배인 경험. 저는 그저 한 번 끓여봤을 뿐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보며 타이머를 재며 어설프게 흉내낸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나았습니다. 미역을 적당량 불리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나았습니다. 불 조절이 조금 익숙해졌으니까요. 10번째쯤 되었을 때 제법 먹을 만한 미역국이 되었습니다. 20번째쯤 되었을 때 간을 한 번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번을 끓여도 40번을 끓여도 여전히 엄마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끓이는 미역국에는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한 마음.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끓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헤아리며 간을 맞추셨습니다. 제가 먹기 좋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끓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파견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댁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역국 냄새. 왔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더 희끗해지셨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미역국 끓였어. 내가 오는 거 알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기모르는 미역국을 떠다 주셨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 3년간 수십 번 끓이며 흉내 내려 했던 바로 그 맛.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 지내느라. 괜찮았어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보낸 사진들 봤어. 식탁 위에 컵라면만 놓여있던 거. 부끄러웠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도 끓여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처럼. 그래? 맛있었어? 그럭저럭요. 엄마는 제 그릇에 미역을 더 건져주셨습니다. 엄마 것만 못하지? 네. 그럼 됐다. 그게 맞는 거야. 왜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야 내가 자주 집에 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의 미역국이 맛있었던 건 재료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식당이 많아도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을 가도 결국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엄마의 미역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으니까요.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엄마의 미역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미역국 끓이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왜? 또 혼자 살 거야? 아니요. 이젠 제가 끓여드리려고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그래. 그럼 내일 같이 끓여보자. 다음 날 엄마와 나란히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엄마는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미역 불리는 법, 칼질하는 법, 볶는 타이밍, 간 맞추는 법. 그 모든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 끓일 땐 말이야 먹을 사람 얼굴을 떠올려야 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간이 어떤 건지, 오늘은 몸이 어떤지 생각하면서 끓여야 맛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역국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음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평생 끓여온 미역국 한 그릇 한 그릇마다 제 얼굴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엄마를 떠올리며 국을 끓일 차례였습니다. 제사장 손맛의 본질은 결국 자식을 향한 염원의 시간이라는 인문학적 성찰. 45살 가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첫 주말, 아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살 자유를 만끽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딸아이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뭔가 허전해서.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찬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꺼냈습니다. 미역국 끓일까? 생일도 아닌데? 그냥. 끓이고 싶어서. 아내는 미역을 불렸습니다. 칼질을 했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딸을 끓이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이 없는 빈자리를 미역국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미역국을 끓였어? 모르겠어. 그냥 손이 가더라. 슬펐어?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매일같이 밥 챙기고 도시락 싸고 아플 때 죽 끓이고 그랬잖아. 그게 내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사라지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기름에 튄 자국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다 생긴 화상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20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엄마는 평생 미역국을 몇 번이나 끓여보셨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세어본 적은 없는데. 내 생일만 해도 50번은 넘겠지? 내가 아플 때, 시험 볼 때, 힘든 일 있을 때. 아마 100번도 더 끓였을 거야. 100번. 100번의 미역국. 그 말을 듣는 순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풀려났습니다. 100번의 새벽. 100번의 찬물에 손 담그기. 100번의 칼질.
100번의 뜨거운 기름 튀기, 100번의 간 맞추기, 100번의 설거지. 그것은 단순히 100번의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번의 기도였습니다. 엄마, 응?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가? 매번 끓이는 거요. 똑같은 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거.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긴 했지. 특히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도 직장 다녔잖아. 새벽에 일어나 너 도시락 싸고 저녁 때 밥하고. 몸은 힘들었어. 그런데 왜 계속 하셨어요?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의 전부였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 비싼 옷도 못 사줬고, 좋은 학원도 못 보냈고, 여행도 자주 못 데려갔지. 그래서 적어도 밥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된 국 한 그릇. 그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손맛이야.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의 전부를 담아서 끓이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맛이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특별하다고. 아무리 좋은 식당도 엄마 밥맛은 못 따라간다고.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랜 경험이 만든 노하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손맛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시간. 그 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맛.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라고. 특히 가족 간의 음식 나눔은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젖을 먹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을 나눠줍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을 만듭니다. 곱게 갈아서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작은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수십 년간. 그것이 엄마의 노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당연하게 여겨지는 노동. 하지만 그 노동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노동. 철학자 시몬 베우는 말했습니다. 주의 기품어 텐션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라고. 미역국을 끓이는 행위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주의 기품이 있습니다. 미역을 불릴 때 손으로 만져보며 확인합니다. 충분히 불었는지, 너무 불지는 않았는지, 칼질을 할 때 크기를 맞춥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목에 걸리지 않을 크기로, 볶을 때 불 조절에 신경 씁니다. 타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익게, 간을 맞출 때 국물을 떠서 맛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먹을 사람의 입맛을 떠올리며, 이 모든 과정이 주의 기품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세심한 배려. 그것이 국물에 녹아들어 우리는 그것을 손맛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음식을 컴포트 푸드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음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하지만 저는 이 번역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미역국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서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 그릇의 미역국이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쉰살이 되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미역국이 있다는 것을. 받는 미역국과 주는 미역국. 젊었을 때 우리는 받기만 합니다. 당연하게. 감사하지도 않고, 때로는 귀찮아하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끓일 차례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마음이 필요한지.
작년 겨울 엄마가 편찮으셨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제가 끓여드릴게요. 됐어. 내가 무슨.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미역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사두시던 바로 그 미역.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소고기를 썰었습니다. 냄비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수십 번 연습한 대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끓이는 거였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신 그분을 위해 미역을 볶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입맛을.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 간을 약하게 해야겠다고. 미역도 조금 더 무르게 끓여야겠다고.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미역국 끓였어요. 엄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렸습니다. 베개를 등에 받쳐드렸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엄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맛이 어떤지, 간이 맞는지, 미역이 적당히 익었는지. 엄마는 천천히 국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가 이렇게 잘 끓일 줄 몰랐네.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기쁜 거야. 내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밥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엄마는 계속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가 끓인 미역국을.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 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는 것을. 손맛. 그것은 결국 시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시간. 그 시간 속에 담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사랑. 그것이 국물에 녹아들어 우리는 그것을 맛으로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맛. 계량할 수 없는 그 맛. 하지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맛. 그것이 바로 손맛입니다. 그리고 그 손맛의 본질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 내가 소중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나눈다. 이 한 그릇에 내 마음을 담는다. 미역국 한 그릇.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일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 엄마의 미역국을 절대 흉내낼 수 없었는지. 그것은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저를 위해 50년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시간. 그 시간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제 시간을 국물에 녹여보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침묵의 고백.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제5장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의 위로. 52살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영혼까지 스며든 피로. 50년을 살아오며 쌓인 무게.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희끗해진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 주름, 처진 입꼬리. 아빠 괜찮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든든해 보여야 하니까. 출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들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있겠지. 보이지 않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출근하는 거겠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쌓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냄새가 났습니다. 미역국 냄새. 누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 어느 집에서 참기름에 볶는 미역 냄새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부엌 앞에 서 있는 10살배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배고프다고 투정하던 그 아이. 잠깐만 기다려. 금방 끓여줄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 우리 집에서도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역국이네? 응. 엄마가 끓이라고 해서. 할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아내가 아팠던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며 일찍 누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대신 저녁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맛있을까? 딸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끓인 건데.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미역국을 떠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이 조금 샜습니다. 미역도 약간 덜 익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에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맛있어? 응. 아주 맛있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미역국이 가진 마법이구나.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풀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더 줄까? 아니, 됐어. 배불러. 하지만 사실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채워져서였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여달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게 밥을 해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구나. 미역국 한 그릇 한 그릇 끓이고 먹는 사이에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거창한 위로의 말일까요? 값비싼 선물일까요? 특별한 이벤트일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건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입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기모르는 미역국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그릇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괜찮아.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힘들었지? 이제 쉬어도 돼.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요즘 세상은 복잡합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납니다. 배달 앱을 열면 수백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있고 세계 각국의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 때 찾는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닙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입니다.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입니다.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맛을 찾을까요?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말했습니다. 요리는 자연을 문화로 변환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리는 사랑을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만질 수 없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정을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미역국만큼 단순한 음식도 없습니다. 재료는 고작 몇 가지. 미역, 소고기,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리고 썰고 볶고 끓이면 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태초의 생명이 시작된 그곳에서. 미역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소고기는 대지의 선물입니다. 풀을 뜯고 자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참기름은 수많은 깨들이 압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맛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 물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냄비에서 만나 끓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경계가 사라집니다. 미역과 고기와 물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국물입니다. 국물. 한국인에게 국물은 특별합니다. 서양 요리에도 수프가 있고 일본에도 된장국이 있고 중국에도 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만큼 국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도 드뭅니다. 밥상에 국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국 없는 식사는 뭔가 허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 기근, 분단.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견디며 우리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였습니다. 가족이었고 이웃이었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감을 확인하는 방법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은 국을 떠먹는 것이었습니다. 국물은 나눔의 음식입니다. 고체는 나누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액체는 나눠도 모두가 같은 맛을 느낍니다. 한 냄비의 국물을 여러 그릇에 담아도 모두 같은 온도, 같은 맛입니다. 그것이 국물의 민주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국물을 사랑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52살이 되어 깨닫습니다. 인생은 결국 온도의 문제라는 것을. 세상은 때로 너무 차갑습니다.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차가운 세상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함입니다. 물리적인 온도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온도, 관계의 온도. 미역국 한 그릇은 그 온도를 회복시켜줍니다. 뜨거운 국물을 입에 머금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습니다. 경직되었던 몸이 풀립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이 국을 끓였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지난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동료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내년이면 제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기운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말하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은 압니다.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미역국 끓였어. 어서 들어와서 먹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맛있어서. 거짓말. 무슨 일 있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 손의 온도, 미역국의 온도 같았습니다. 2가지 온도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으로.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떤 날은 제가 차리고 어떤 날은 아내가 차리고 어떤 날은 딸이 차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그릇의 미역국.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미역국은 언제였나요? 어떤 날의 미역국이었나요? 누가 끓여준 미역국이었나요? 그 미역국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저에게는 수많은 미역국의 기억이 있습니다. 10살 생일 아침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20살 생일 타지에서 혼자 먹었던 인스턴트 미역국. 35살 처음으로 엄마에게 끓여드린 미역국. 45살 딸이 처음으로 끓여준 미역국. 그리고 지난주 힘든 하루 끝에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 모두 다른 미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미역국이었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위로, 같은 사랑. 이제 저는 압니다.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관계입니다. 엄마와 나, 아내와 나, 딸과 나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은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따뜻한 흐름. 그것은 언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침묵의 대화. 그리고 그것은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지만 확실한 힘. 오늘도 어디선가 미역국이 끓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딸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냄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미역을 불리고 썰고 볶고 끓이며 그 평범한 행위 속에 비범한 사랑을 담으며 그리고 그 미역국을 받아먹는 누군가는 오늘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한 그릇의 미역국이 전하는 메시지. 차 한 잔 나누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역국에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기억하는 미역국. 당신이 끓여줄 미역국. 당신이 누군가와 나눌 온도.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따뜻한 미역국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 온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직접 끓여도 좋고 함께 먹어도 좋고 그저 기억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온도는 전해집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오늘 저녁 미역국 한 그릇 어떠십니까? 직접 끓여도 좋고 누군가에게 끓여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 그릇의 미역국만큼 따뜻한지.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미역국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미역국 이야기를, 당신의 온도를. 고맙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의 온도. 에세이스트 성준. 감사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설레임, 아픔 속의 위로, 독립 후의 깨달음,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사람이 된 우리의 이야기. 이 글을 읽으실 청취자분들이 각자의 미역국 기억을 떠올리시고 오늘 저녁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